번째 챕터에서는 TOEFL 리스닝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공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TOEFL 리스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TOEFL 리스닝이라는 이 시험의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TOEFL 리스닝은 크게 두 가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conversation,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대화죠. 그래서 여러분 한 지문의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렉처, 강의예요. 우리가 이제 뭐 생물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학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요. 한 렉처에서는 한 지문당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conversation과 렉처가 만나서 총 2개의 세트를 구성을 하는데, 자, 그 순서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트 시작, conversation, lecture, lecture. 두 번째 세트 시작, conversation, lecture, lecture.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60분 동안 34개의 문제를 풀게 되세요. 근데 실제로는 conversation이 한 세트당 2개 들어가 있어서 conversation 2개, lecture 4개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보시면 conversation은 교수님이랑 학생들 사이 대화죠. 그래서 이 대화가 수업 시간 내용으로 바뀌면서 결국 뭐가 등장한다? 렉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세트 렉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게요. 시작. conversation,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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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다루게 되실 거니까 공부를 할 때 conversation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렉처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게 나을까요? 렉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할 때 대부분 conversation보다는 렉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렉처의 구조가 잡히면 conversation 구조도 함께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자, IBT TOEFL 리스닝의 좀 특징적인 점을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토익이나 수능을 쳐보셨을 거예요. 그 시험은 문제를 먼저 읽고 치죠. 근데 TOEFL은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분에서 한 6분 정도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6문제를 그냥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6분 동안 모든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럼 노트 테이킹은 제가 조금 이따 함께 연습을 해보실 텐데 중요한 내용을 받아 쓰는 게 노트 테이킹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들리는 걸 모두 받아 쓰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랑 관련된 부분을 받아 쓰셔야 돼요? 문제랑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어떤 질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또 집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TOEFL IBT는 self-paced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아까 34문제였죠? 한 문제당 총 몇 초를 사용할 수 있다? 35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연습하실 때는 30초 정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 좀 긴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작정 공부하셔야 돼? 아니면 문제 유형별로 틀에 박힌 지문들을 익혀주셔야 돼요? 틀에 박혀있는 문제 유형을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5가지 문제 유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OEFL 리스닝은 크게 5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거나 또는 세부사항 또는 이제 화자의 의도나 태도, 그 다음 정보의 나열, 그리고 추론 이렇게 크게 5가지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이 문제들은 뭐다? 틀에 좀 박혀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문제 유형에서 누가 어떻게 등장한다라는 점만 봐주시면 키워드를 빨리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문제 유형 자체가 너무 낯설죠. 네. 근데 이제 준비하시면 문제 유형이 크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진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5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디테일 퀘스천이라고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 34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2번째 디테일 퀘스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면 저는 제 클래스를 보라즈 Cracking TOEFL Essay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Cracking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분해하다, 용해하다 라는 뜻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TOEFL 시험은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과학은 뭐가 있어요? 체계가 있죠. 그래서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귀를 뚫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오답 분석해서 최단기간 이제 토플 에셋 완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이 쓴 후기를 보면 시스템의 정교함을 놀랐다라고 하죠. 그만큼 뭘 한다? 분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빈 공간에다가 뭐 많지 않은 분량을 적을 거니까 빈 공간에다가 저희가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노트 테이킹은 뭐 하는 거다? 중요한 내용을 받아 쓴다. 아시겠죠? 제가 아주 짧은 음원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한번 써보세요. 네,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So, an adult dragonfly has one main concern: to find a mate and reproduce before it dies. Male dragonflies are particularly aggressive in this regard. The problem is that dragonflies of different species often live in the same area. So males must use their excellent eyesight to find a female of the same species. They look at size, color, and even flight patterns to do this. 네, 여러분 노트 테이킹 끝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개예요. (10초) 더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정답 다 고르셨어요? 정답은 누구예요, 여러분? B, 그 다음에 또 데이빗, 그쵸? B하고 데이빗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ow does a male dragonfly identify a female of the same species? 일단 리스닝이 이제 번식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어떻게 잠자리가 같은 종류의 암컷을 찾는가? 라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노트 테이킹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찾는 방법. 저는 노트 테이킹 이렇게 했어요. 일단 가장 큰 주제는 누구? reproduction, 번식이죠. 자, 번식 중에서도 여러분 세부 주제는 누구였어요? mate, 짝을 찾는 방법이었죠. 어떤 기관을 사용해서 짝을 찾았나요, 여러분? eye, 시각을 사용했죠. 자, 시각을 사용해서 누굴 찾았죠? 동종을 찾았죠. 근데 여러분 시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포괄적이죠. 그래서 시각을 사용해서 무엇을 본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시각을 사용해서 뭘 봤죠, 여러분? size, color, flight pattern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size와 color가 뭐로 paraphrasing 됐죠? appearance, 외모. 그 다음에 flight pattern이 뭐가 됐어요? 행동, movement. 이렇게 이제 paraphrasing이 된 정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A번을 오답으로 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aggressive가 너무 강하게 들려서 그쵸? 들리는 음을 선택했더니 오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aggressive라는 뜻도 실제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들리는 부분을 써서 이렇게 문제와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궁금하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의 노트 택이 왜 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스크립트 한번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을 적어야 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 부분 핵심 포인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구문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an adult dragonfly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So, an adult dragonfly. 그래서 이제 잠자리는 has one main concern. 자, 같이 갈게요. 시작. has one main concern. 한 가지 중요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요한이라 뭐가 등장했죠? main. 주요하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뒤를 들어주시는 거 아시겠죠? 자, 어떤 게 중요한 걸까? 계속 갑니다. To find a mate and reproduce. 시작. To find a mate and reproduce. 짝을 찾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식. 자, 근데 이제 생물에서 번식이 나오게 되면요. 크게 등장하는 문제들은 틀에 박혀 있어요. 자, 번식하면 첫 번째 누가 궁금하죠? 대상. 어떤 대상과 번식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동물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종이랑 번식할 수도 있고 또는 타종이랑 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과 핵심 어휘를 딱 집어보자면 문제는 누구였어요? 번식.
자, 번식하면 등장하는 문제가 누구다? 동종이야, 타종이야. 자, 여러분 동종하면 나올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어요? same. 타종이면 나올 수 있는 단어 누가 있어요? different. 되셨죠? 그래서 breeding, same, different. 여러분 같이 알겠시죠? breeding, same, different.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번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before it dies. 시작. Before it die. 죽기 전에. 자, 계속 갑니다. Male dragonflies are particularly aggressive 자, male dragonflies are particularly aggressive. 그래서 수컷이 특히 여러분 aggressive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적극적이라는 뜻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공격적인이 아니라 aggressive 적극적인 한 번만 같이 할게요. 그럼 시작. aggressive 적극적인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aggressive 적극적인 되셨죠? 그래서 수컷이 특히나 적극적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in this regard. 시작. in this regard 이 점에 메이트에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큰 주제 하나 등장했죠. 이제 지금부터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갈 거예요. The problem is that dragonflies of different species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등장했어요? problem. 문제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렸죠. 자, 항상 TOEFL else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은 자, dragonflies of different species. 다른 종류가 뭔가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뒷부분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often live in the same area. 자, 같이 할게요. 시작. often live in the same area. 다른 종류가 종종 한 지역에 삽니다. 여러분, 다른 종류가 같은 지역에 사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잠자리는 동종 번식인 거예요? 타종 번식인 거예요? 동종 번식인 거예요. 여러분 되셨죠? 그래서 same, 같은 종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방법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방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ales must use their excellent eyesight 자, 여러분 뭐라 그러죠? So male must use their excellent eyesight. 여러분 must 어떤 동사죠? 강조.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강조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수컷은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들의 누구를 여러분? eyesight, 시각을. 그러니까 일단은 짝을 찾는 방법 중에 키워드 누가 나온 거예요? eyesight, 시각을 사용한다 라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시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단지 시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각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는 여러분 두 번째 단락 나눔 지문 구조를 보시면요. 모든 지문들은 항상 광범위한 주제에서 세부적인 사항, general에서 디테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 구조, general, 디테일 한 번만 갈게요. 시작. 지문 구조는 어디에서? general에서 디테일로. 그래서 우리는 eyesight, 시각을 들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시각을 사용해서 무엇을 보는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한번 잡아보세요. 가도록 할게요. to find a female of the same species. 자, 그래서 같은 종을 찾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인 시각으로 무엇을 보느냐. They look at size, 여러분 같이 할게요. 시작. They look at size. 누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size. 일단 크기라는 디테일 하나 등장했죠. 그 다음 두 번째. color, 누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color. 색깔. 세부 정보 두 번째. and even flight patterns. and even flight pattern에서 이제 나는 형태. 그래서 이게 디테일 3이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To do this,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지문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구분하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토플의 시험 문제 유형은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PBT, CBT, IBT를 모두 이제 치를 세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 유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딱 특정 주제를 들었을 때 이러한 내용에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시그널 뒤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라는 걸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시그널, 지금부터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야 라고 전해주는 이 신호들 여러분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roblem부터 시작. problem, different, must. 이 뒤에 뭐가 숨어있다? 문제의 정답이 숨어있다. 되셨죠? 그래서 한 문장을 풀 때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과 거기에 대한 핵심 어휘,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문의 구조,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그널 이렇게 이제 다뤄서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방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TOEFL 리스닝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가 될까요? 단어 암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도 일반적인 단어들 말고 어떤 단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먼저 외워주셔야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빈출 단어들 이제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제가 동요, 반요를 같이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강했던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는 꼭 단어랑 핵심 문장을 집어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차별적으로 단어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유형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숙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리스닝을 접근하실 때 무작정 접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해드렸던 부분들 있죠.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방법들을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문제 예측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취약한 점 정확하게 이제 봐주셔야 뭐가 가능하다? 최단 기간 토플 LC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LC 특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